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예, 패키지 활용해서 스프레드시트 부분의 문제들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입니다. 수치 계산과 관련된 업무에서 계산의 어려움과 비효율성을 개선해서 전표의 작성, 처리,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자, 2005년에 2번, 3년도에 1번, 2년도에 2번이랑 그 다음 2001년도에 1번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수치 계산입니다. 계산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스프레드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프레드시트에서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MS 오피스에서 엑셀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기본 입력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는 그런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주 간단한 단답형의 문제인데요. 이만큼 많이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정답은 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직접 셀을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그 엑셀창 한번 보여드렸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그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하나의 사각형 하나하나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새카맣게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열번호 A, B, C가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열번호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1, 2, 3 이런 식으로 행번호가 번호로서 이렇게 매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워크시트 하나, 워크시트 둘, 워크시트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워크시트는 계속 추가할 수도 있었고요. 이 워크시트가 필요가 없으면 삭제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윈도우용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림의 전체나 일부분을 잘라서 자신이 사용 중인 스프레드시트에 삽입하려고 한다. 임시로 사용되는 장소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 말은 뭐냐면요.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내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림을 엑셀에다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삽입을 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복사를 하든지 혹은 오려내기, 잘라내기 있죠. 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동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을 이쪽에다가 이제 삽입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복사를 하면, 이 그림을 혹은 오려내기를 하면 그 중간에 이 정보가, 그림에 대한 정보가 임시적으로 어느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자, 정답은 클립보드가 되겠습니다. 클립보드를 이런 임시 공간의 이름을 우리가 클립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을 옮길 때 중간에 이 클립보드에 들어가 있다가 클립보드 안에 있는 것을 다시 우리가 붙여넣기 하면 그 클립보드 안에 있는 정보가, 그림이 딱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스프레드시트 작업에서 반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매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반복되거나 복잡한 단계를 우리 골치 아프니까 하나의 매크로에다가, 한 개의 매크로에다가 등록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매크로만 실행을 해버리면 자동으로 수행을 하는, 일괄적으로 자동화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매크로라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은 계산 기능이었죠. 계산 기능이었는데 1번 수치 계산,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이거는 워드 프로세서라는 다른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엑셀상에서도 문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차트 마법사가 있고요. 차트 마법사.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2번 슬라이드 쇼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슬라이드 쇼 기능으로 지금 여러분들 강의 보고 계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파워포인트죠. 자, 6번입니다.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처리하기 어려운 작업은 어떤 것인가? 자,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산에 대한 일이죠. 그래서 가부터 라까지 나오는데요. 자, 성적 처리, 회계장부 이런 것들 다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 마법사 있다 그랬고요. 그래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통계 분석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에 의해서 우리 워크시트 아주 넓죠. 그런 표에 의해서 행과 열에다가 어떤 아이템들을 필드명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보들을 쭉 넣어놓고
놓고 이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렬 기능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뭐 랭크 같은 그런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매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차트 마법사를 통해서 어떤 분석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자출판이라고 하고 있는데, 전자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신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문을 보시면 요렇게 신문이 있다면 뭐 이렇게 단을 나누어서 요게 내용을 쓰고 요렇게 내용을 쓰고 또 잘라서 또 여기 큰 대문 들어가고 또 내용 들어가고 또 제목 들어가고 또 내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단 나누기 기능 같은 그런 기능도 필요하고,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문서 작성하는 데에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스프레드시트가 전자출판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은 하지만 아주 계산적으로만 이렇게 특화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려운 작업은 전자출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출판 같은 경우에는 워드 프로세서 한글 2005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전자출판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활용 영역에 대한 문제, 계속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이라 그랬죠. 엑셀인데, 자, 엑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계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성적 증명서, 성적 관리, 그 다음에 가계부 같은 거,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 같은 거, 회계 분야, 이런 분야에서 계산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쇼라고 나와 있죠. 슬라이드 쇼 같은 거, 그 다음에 데모라고 되어 있는데,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시연회입니다. 시연회나 강연회, 그 다음에 발표회, 이런 여러 가지의 형식으로 앞에다가 크게 이제 띄워놓고 모든 사람들의 집중을 요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가 더 낫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8번입니다. 자, 엑셀에서 A2, B3, C3 셀을 선택하는 방법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셀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요. 자, 일단 엑셀 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엑셀 창인데요. 지금 보시면 A2라고 했고요. A2는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열이 먼저 나오고 행 번호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A2라는 요 부분이 이름 상자라고 하는 곳인데요. A2라고 딱 나오죠. 그래서 선택된 부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기에 딱 나옵니다. 자, A2가 있고요. 그 다음에 B3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C2 여기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동시에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개를, 문제에서는 지금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요. 동시에 이 세 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묻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A2라는 것을 클릭한 뒤에 컨트롤을 누르십니다. 컨트롤을 눌러서 B3, 그 다음에 컨트롤 계속 왼손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C2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 둘, 세 개가 동시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컨트롤은 불연속적인 부분을 선택할 때 컨트롤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자, A2에서 제가 왼손으로 Shift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C4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딱 선택하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 A2에서 C4까지 모든 연속된 부분들을 모두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면,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A2, B3, C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 엑셀창에 있는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셀들이 나누어져 있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내가 선택하고 싶다면 불연속적이거든요. 불연속. 그래서 불연속적인 것은 항상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A2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B3, C3까지 뭐 드래그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다를 보니까 A2, B3, C3 이렇게 각각 클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자, 조금 당황스럽네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A2, B3, C3이라는 이 세 개의 그 셀들을 불연속적으로 선택하는 문제를 묻고 있는데요. 자, 문제가 이 3번이 정답인데 Shift가 아니라 컨트롤이라는 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A, B3, C3을 클릭한다라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왼손으로는 컨트롤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는 각각의 셀들을 하나씩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Shift 키를 누르면 아까 보셨겠지만 연속적인 거를 모두 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자, 그래서 컨트롤과 Shift의 그런 특징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엑셀 문서 파일에 저장할 때 기본적으로 붙는 확장자는, 자, 기본적으로 엑셀은요, X, 자, XLS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고요. 2번에 WP, DOC, HWP 이렇게 있는데요. 자, DOC는 우리 워드 프로그램, 그 다음에 MS 워드, 그 다음에 HWP는 어떤 거죠? 한글이죠. 예. 이런 확장자가 있는데 엑셀은 XLS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WP는 워드 프로세서 전용기 뭐 이런 워드 프로세서 관련 확장자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엑셀에서 C3부터 C10번까지 3번 행부터 10번 행까지 범위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네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엑셀에 대해서 기능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실기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암기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어떤 함수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항상 이 등호를 먼저 입력을 해서 이 다음에 나오는 식들이 그대로 이 셀 안으로 입력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는이라는 것을 등호를 붙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그 계산을 한 뒤에 결과를 넣을 것인지 함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랭크, 맥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최대값은 맥스 함수입니다. 맥스. 그래서 max 함수가 되고요. 이 max라는 함수 자체는 안에 범위만 넣어주면은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최고값, 최대값을 딱 그 결과값으로 넣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2번 나 아니면 다가 정답인데요. C3, C1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콤마라는 개념은 C3이라는 것과 C10이라는 것과 이 두 개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이 땡땡이 모양이 이렇게 있죠. 콜론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은 범위를 나타냅니다. 범위. 그래서 지금 C3부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C3부터라는 말로 콜론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C10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3번 다가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1번에 랭크라고 있는데 랭크라고 하는 것은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순위. 일단 랭크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만 일단 알고 계시고요. 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프레드시트 기능이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문이 조금 틀리게 2001년도에는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자동 계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기능으로서 입력된 자료나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편집해서 원하는 계산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 기능은 이제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놨는데 반복되는 규칙적인 작업, 반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뭐라 그랬죠? 매크로죠, 매크로. 그래서 이거는 매크로 기능입니다. 그래서 나가 틀렸고요. 일단 자동 계산과 그 다음에 다라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맞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 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의 작성된 자료, 그러니까 워크시트가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정렬하고 그 다음에 검색하고 이런 기능, 자동 정렬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정렬 기능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차트 작성 기능도 차트 마법사가 있어요. 차트 마법사. 그래서 엑셀 창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표를 만들면 이 표에 대해서 블럭을 설정하고요. 블럭을 설정하고 이 안에 데이터 값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순서, 숫자 값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차트 마법사가 거기에 맞는 수치에 맞는 막대 그래프라면 막대 그래프에 맞는 수치가 20, 뭐 50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 수치를 읽어내가지고 셀에 대한 정보 그 숫자 값들을 읽어가지고 그 값에 맞는 차트를 그냥 차트 마법사가 이렇게 그 개체를 딱 이렇게 결론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 작성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지정한 영역에 따라서 그래프로 그려주면서 이 그래프를 수치나 자료가 변함에 따라서 자동으로 수정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 계산 기능이 이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1과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계라는 부분에서는 C7이 이 부분이죠. C7이 있고요. 그 다음에 D7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는이라는 등호를 사용해서 C7 플러스 D7 이렇게 수식을 작성을 했죠.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은 결과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데이터
두 번째 값을 2가 아니라 20으로 내가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20으로 바꿔서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합계가 2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차트 작성 기능이라고 했는데, 차트 작성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과 20, 2와 3, 4와 5, 6과 7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고 합계에 대한 부분이 있죠. 혹은 뭐 이쪽에는 뭐 들어가고 이쪽에는 학생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부분을 블록 설정해서 이 그 위쪽에 있는 요 그 차트 마법사 단축 메뉴가 있습니다. 이 단축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차트 마법사가 딱 실행이 되면서 어떤 그 차트들을 사용할 건지 원형 차트도 있고요. 분산형도 있고요. 영역형도 있고요. 도넛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차트 마법사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자, 엑셀 시트에서 연속되지 않은 거는 어떤 건가요? 자, 연속되는 거는 Shift였고요. Shift였고요. 그 다음에 불연속은 컨트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연속되지 않은 셀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지정한 셀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 그래서 가가 됩니다. 자, 이 아까 부분에서요. 컨트롤 설명할 때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은데, 아까 부분에서는 셀 하나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드래그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드래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범위에 대해서 불연속적으로 선택할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지금 드래그 했지요. 이 상태에서 다시 왼손으로 컨트롤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또 이만큼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이 범위와 이 범위가 이제 불연속적으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에 대해서 불연속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드래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정렬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묻는 건데요. 자, 선택한 특정 행 범위만 정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 예,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정렬을 할 때 우리 이런 표에 의해서 학생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하나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반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정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 지금 4칸밖에 안 그렸지만 한 100명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정렬을 하는 겁니다. 가나다 순으로.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이제 정렬을 하는데, 선택한 특정 행 범위만, 행들만 저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로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름이고 학번이고 키이고 서로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필드끼리 이렇게 정렬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한다라는 거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편집, 정렬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편집에 정렬 취소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렬 취소를 누르면 정렬이 취소가 됩니다. 자, 대소문자 구별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 창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뭐 영어 알파벳으로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정렬이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렬이란 부분에서 오름차순으로 하고 싶다 해서 이 부분을 선택한 뒤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소문자 A와 대문자 A가 같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해서 소문자가 먼저 이렇게 앞으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정답은 다가 되겠고요. 자,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윈도우용 스프레드시트 작업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한 개의 워크시트 작업만 가능하다. 제가 아까 워크시트 여러 개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가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새로운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작업할 수 있다. 이게 추가 기능이죠.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진 워크시트를 불러서 작업할 수 있다. 기존에 있는 워크시트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 기능으로.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스프레드시트를 불러서 작업한 후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기능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워크시트 기억하시고요. 한 개의 워크시트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그 몇백 개 가능하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200 몇 개의 워크시트를 하나의 통합 문서로 저장한다 그래가지고 통합 문서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엑셀 시트에서 8번째 열이네요. 그래서 8번 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됐고요. B열입니다. B열.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C열의 이 성별을 판가름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우리는 성별을 알 수 있죠. 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있는 이 숫자를 통해서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하이픈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문자로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라는 거, 여덟 번째 문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C2셀에 입력될 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C2라는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성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8번째 자리값이 1이면 남자, 2면 여자이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글자가 너무 좀 두꺼워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고치겠습니다. 자, 지금 if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 mid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mid라는 것은 mid라는 거거든요. 자, mid라는 것이 if 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자, if가 시작된 뒤에 if가 시작된 괄호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닫혀진 괄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 여기에 닫힌 괄호는 mid가 열려 있고 mid가 닫힌 요 괄호거든요. 그래서 mid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자, mid가 하는 역할은 문자열을 검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문자열이 지금 790124 그다음에 40211이라는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자, B2라는 곳에서 B2에서 8번째 한 개만 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B2라는 것은 이 부분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이라는 것은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이 숫자죠. 이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4개도 가져올 수 있고 2개도 가져올 수 있고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세 번째 개수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가 개수를 지정하는 겁니다. 8번째에서 몇 개를 가져올 것인지. 그래서 한 개만 우리는 필요하죠. 1이면 남자, 2면 여자니까. 그래서 8번째에서 한 개만 가지고 온다는 뜻으로 이렇게 적고요. 그렇게 해서 mid라는 자체의 이 함수가 끝나면 8번째에 하나를 가지고 온 결과가 나타납니다. 1이든지 2든지 결론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해서 그것이 1이면 는 1이면 요래 돼 있죠. 는 다음에 mid의 결과가 1이면이라는 의미입니다. mid의 결과가 1이면 그래서 mid가 1이면 남자를 출력하고 2면은 여자를 출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8번째 한 개의 문자를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2 이렇게 추출할 수 있는 것은 mid라는 함수입니다. mid 함수를 통해서 1과 2 요것만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 2, 1, 2 이렇게 추출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판단한 것이 1이냐 2냐 이 두 개 중에 1이냐 2냐를 판단을 해야 되죠. 이렇게 결과로 나온 것을. 그래서 이 결론을 if라는 함수 안에다가 논리식으로 적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if 안에다가 논리식이 들어가고요. 그 논리식은 어떤 거냐면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는 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식이 맞으면 1,
맞으면 1을 출력하겠다. 틀리면 2를 출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는 참인 것을 나타내고요. 이 부분은 거짓일 때 내가 해주고 싶은 일을 여기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mid라는 것은 1인지 2인지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식으로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if의 첫 번째 인수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째에서 한 개를 꺼낸다고 했으니까 7번째는 틀렸죠. 그래서 2번과 4번 나와라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1이면 남자라고 하고 그것이 아니면 거짓이면은 여자라고 출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다처럼 이렇게 mid를 또 적으면 이 거짓일 남자인 부분에는 참인 부분이고요. 이 두 번째 인수, 두 번째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은 거짓일 때, 남자가 아닐 때 어떤 부분을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적어야 되는 것인데 또 mid를 입력을 하면 거짓일 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고요. 이 if 함수 안에는 첫 번째 논리식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콤마를 기준으로 두 번째는 참인 경우에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 그 콤마를 기준으로 세 번째 기준에 들어가는 인수는 거짓일 경우에 어떤 값을 입력해야 되는지 그 값을 그 동작을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이면 남자죠. 남자니까 참인 두 번째 인수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2죠. 2니까 1이라는 논리식을 만족하지 않죠. 만족하지 않으니까 참이 아니고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인 두 번째, 그러니까 if 함수로 따진다면 세 번째 인수에 있는 이 여자라는 값이 여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지금 김유신이라는 사람은 7501031057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주민등록번호가 8번째 중에서 첫 번째 숫자가 1이면 지금 1이죠. 1이라고 하는 것은 mid 함수를 통해서 벌써 결정이 되었죠. 그게 1이다라고 판별이 났으니까 이 논리식은 참이죠, 참. 이 김유신이란 주민등록번호만 봤을 때는요. 그래서 참이기 때문에 참이면 이 남자를 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1이 아니고 지금처럼 2라면 남자가 아니니까 참이 아니니까 거짓인 부분에 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자. 자, 지금 판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엑셀의 범위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범위를 물을 때는 콜론이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이 첫 번째 그 처음 보는 이런 문자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셀을 고정을 시키는 건데 셀은 행과 열로서 그 이름이 되어 있죠. 만약 A1이라면 A는 행 번호고요. 1은 열 번호죠. 그래서 이 셀 자체의 이름이 A1이라고 하는데 이 셀 자체를 행을 고정시킬 수도 있고 열을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을 움직이지 않도록 열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요, 지금 데이터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아까 그 1과 20을 더한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다가, 사각형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사각점이 하나 보이시죠? 이 부분에 셀 포인터를 가지고 가면 십자가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누르고요, 밑에까지 가지고 가면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드롭을 여기서 딱 합니다. 그러면 각 셀에 대해서 원래는 C7 플러스 D7이었죠. 그 다음에는 선택을 하니까 C8 플러스 D8, 그 다음에는 C9 플러스 D9, 그 다음에 13이라고 나온 것은 C10 플러스 D10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C와 D는 그대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 지금 행이 계속 바뀌고 있죠. 7번 행이죠. 지금 보이십니까? 7번 행이죠.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8번 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에 맞는 합계를 각각 자기 라인에 맞는 합계를 이렇게 내준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7번 행, 이거는 8번 행, 이거는 9번 행, 이거는 10번 행에 대한 합계를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F4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F4번 한번 누르면 D 앞에 달러 표시 생기고 7 앞에 달러 표시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C7에서도 한번 이렇게 한번 F4번 눌러봤습니다. 그러면
자, C7에서 다시 F4번 눌렀고요. 그 다음에 D7에서 F4번 눌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C 앞에 달러, 7 앞에 달러, D 앞에 달러, 7 앞에 달러 이렇게 됐습니다. 그 말은 행과 열을 모두 고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F4번을 한 번 더 누르면 열만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앞에 7번, 행만 7번이라는 행 앞에다가 이렇게 달러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또 누르면 D 앞에 또 이렇게 그 D라는 열을 고정시키는 달러 표시가 앞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D만을 고정시킬 때 혹은 이렇게 7번 행에다가 고정을 시킬 때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드래그 앤 드롭을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21이라는 결과가 나온 이 행에 대한 상대적인 데이터들은 이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자기에 맞는 이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4와 5가 되어 있는 자기 행, 9번 행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윗부분에서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자기에 속하는 행에 대해서 합계를 이렇게 내줍니다. 그런데 F4번을 이렇게 한번 누르면 달러 표시가 생기면서 행과 열을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을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달러 표시 모양이 어떻게 붙는지를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아까처럼 F4번을 이용해서 이 표시를 붙이는 그런 작업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달러 표시가 행과 열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열이죠. 열이고 이 행번호죠. 자, 열번호, 행번호가 있다면 이 달러 표시가 열과 행의 앞에 붙는지 뒤에 붙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붙는다는 거 방금 보셨죠? 이렇게 앞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답은 4번이고요. 모두 다 달러 표시는 지금 제가 일부러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띄워놨는데 달러 표시가 모두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행에 대해서 앞에, 그 다음에 열에 대해서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번을 보니까 10번이라는 이 행에 대해서 뒤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 다음에 20이라는 행 번호에 대해서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F4번을 이렇게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되고 또 한 번 더 누르면 열만 고정이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행만 고정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앞에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프레드시트 모두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